오늘은 최재형 관련주들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컴퍼니의 대표 애널리스트 김희관입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형 관련주들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사항을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우리 아이컴퍼니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리딩방에 참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드리고 있죠. 오늘도 이 리딩 내용 잠시 살펴보고 최재형 관련주들에 대한 점검을 본격적으로 해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25일 날 매매했던 리딩을 했던 내용인데요. 사마알루미늄 지난 금요일이었죠. 12,700에서 13,150원대 다시 대위로 진입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10에서 15% 대위 및 단기라고 알려드리고 있죠. 역시 12,700에서 13,150원 평단가는 12,9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사마알루미늄 보죠. 25일 날 10시 초반이었죠. 10시 초반. 아마 이 정도 부근이 되겠네요. 이 부근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갔죠. 매수가 안내가 나갔습니다. 10시 초반에 해서 이후에 매도 리딩까지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14,700에서 15,200원 사이 전량 매도를 하겠다. 10시 17분에 나갔었죠. 10시 17분에 나갔는데 10시 30분에 15,450원까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매도가 나간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불과 30여 분 만에 10% 정도 수익들이 곧바로 다이렉트로 나왔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마알루미늄도 일단 차후에 살펴볼 최재형 관련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이 정치 관련주들의 경우에 그만큼 진입 시점만 잘 잡아나간다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무료 리딩방을 통해서 수익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수익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급등률을 한 번씩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은 무료 리딩방 참여를 해서 수익들을 높여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료 리딩방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급등주를 매매를 하고 싶다, 나도 진짜 이렇게 급등주를 한번 잡아보고 싶다, 단기간에 수익들을 화끈하게 내보고 싶다, 이런 분들 아래 번호 나갔죠. 010-8412-5728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을 주시면 무료 리딩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재형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 최재형 관련주, 이 정치 테마주는 사실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이 MB 때만 하더라도 4대강이라는 확실한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면서 테마가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 정치 테마주들을 보면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것들을 엮어서 매개치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죠. 어찌 보면 사실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다, 아니면 같은 대학교를 다녔다 해서 모두가 아는 사이가 아닐 테고, 또 안다 해서 반드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그런 사이도 아닐 텐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학연, 또 같은 종친회, 종시다에서 혈연, 또 같은 지역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런 지연들을 엮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것이죠. 하지만 사실 주식 투자는 메인 투표 같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시피, 이 군중심리라는 것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군중심리에서 수급이 움직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입 시점만 잘 잡으면 정치 테마주 사실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가파르게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중요한 포인트는 무분별한 매동 매매를 하다가는 단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서 진입과 물러나시기,
잘 파악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겠죠. 이 최재형 관련주 오늘 살펴보도록 했는데 이 최재형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또 점검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재형 관련주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일단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을 했죠. 오늘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사실 그 정치 참여 선언을 아직 하지는 않았죠. 이것들이 이제 된 상태인데 이는 사실 그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정치권으로 지켜가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을 느낀 탓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그 야권의 유력 1위 대선 주자 여야를 통틀어서 아직까지도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이제 29일 날 본격적으로 정치 전면에 등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윤석열 전 총장, 이 X8로 잠시 주춤한 상태에서 과연 최재형 감사원장, 감사원장이 곧바로 어느 정도 지지율을 높여가면서 경쟁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만약에 계속해서 등판 시기를 저울질하다가 계속해서 늦춰질 경우에 물론 여러 가지 최재형에 대한 그런 장점들, 인간적인 휴머니티한 그런 메리트들을 가지고는 있고 또 이 윤 총장이 갖지 못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지력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등판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최소한 늦어도 8월 달까지 빠르면 한 7월 정도면 더 좋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최재형 관련주들을 매매를 할 때는 언제 과연 등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종목씩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최대한 관련으로 있는지 가장 테마가 많은 종목이 윤석열 관련 종목이지 않나. 현재 정치 테마 중에서 윤석열로 엮인 종목들 아주 많죠. 이 최재형과 관련된 종목은 10여 개 안팎이 되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루원이라는 종목이 있죠. 5월 초만 하더라도 2,000원대도 되지 않았던 종목이죠. 1,000원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던 종목인데 주가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왜 올랐느냐? 이루원.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대표가 경기고 서울대 출신이다. 라는 점에 엮여서 올라왔던 것이죠.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1원. 보통 이 재무구조, HTS를 보면 재무구조 상에 거의 대부분이 나오죠. 이승구 대표.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대 출신, 맞죠? 나이도 이제 1955년생이니까 거의 큰 차이 나지 않고 최 감사원장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엮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계는 급등한 상태에서 이제 부담이 높아지고 있죠. 오늘 감사원장직 사의를 표명을 하면서 관련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는 이슈가 됨에 따라서 뉴스에 팔아라, 소문에 나서 뉴스에 팔아라처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달만 한 200여 % 정도, 200% 이상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높아졌는데 기본적인 측면에서 11선 지지력에 대한 신뢰도는 다소 떨어지고 있다. 11선의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다시 이어지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고점 순에서 21선 라인에서 지지가 형성이 되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됐죠. 이 부분에서 수반이 많이 되고 현재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다시 회복이 되고 21선에서 지지가 확인이 되려면 21선에서 중고점 이상 21선에서 지지가 확인이 되려면 거래부터 회복이 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주가는 거래량이 그림자다는 말이 있죠. 따라서 주가도 중요하겠지만 거래량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21선상에서 지지가 확보가 되려면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겠다. 또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떤 이슈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정치 참여에 대한 선언들이 잇따른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급등에 따른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테마주나 또 이재명 테마주에서 보다시피
초기에 급등했던 종목들보다는 자꾸 새로운 종목들을 정치 관련 테마 중에서는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간다는 점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테마 중에서는 초기에는 서현이나 또는 독성 같은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부각이 됐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종목들이 탄력이 둔화된 반면에 후발주자로 부각이 됐던 이 동양 같은 종목, 오늘도 윤석열 주는 별로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 이상 상승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후발주들이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점, 새로운 종목들,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겠죠. 이미 이루원 200%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대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해 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11선이 붕괴되면 조정이 조금 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11선이 붕괴되면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오픈 베이스라는 종목인데요. 오픈 베이스 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론이 5월달에 출발하는 데 이어서 이 종목은 6월달에 스타트를 했죠. 3,000원대 있던 주가가 6,000원대까지 단간에 더블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오픈 베이스 역시 마찬가지로 회장이 경기고 서울대 동문이다. 서울대 동문이다. 우리나라 뭐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명문대를 나왔던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인맥으로 또 엮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보면 대표도 송견 대표도 서울대 출신이지요. 57년생이고 그리고 또 정진석 최대 주주 대표 회장이 되겠습니다만 이 정진석 회장 도 역시 서울대 출신, 경기고 서울대 출신을 엮이면서 이렇게 주가 급등을 했죠. 참 정치 테마주처럼 어떻게 보면 허황된 것도 없지 않나 싶어 보이는데 윤석열 테마주 엮이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이 교수였었죠. 그래서 이 부친의 제자와 엮여 어떤 그런 부친의 제자가 사업체를 하니까 이 부분과 또 엮여서 주가 급등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테마주가 정치 테마주기도 하죠. 대부분 보면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연, 시연, 혈연도 가까운 혈연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보면은 그냥 종친의 소속이다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끈끈한 군중 심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오픈 베이스 11선 정도에서는 정도 상승률이 좀 적었기 때문에 지지를 한 번쯤 힘을 받으면서 되돌림이 나오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는 21선 언주 전후까지도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반등이 다시 나와준다라면 일단 한 번쯤 팔았다가 재차 어떤 이슈가 형성이 되는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에 윤 전 총장이 좀 한 템포 관련주들이 쉬는 흐름을 나타냈다시피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도 그동안에 단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치 참여 선언이 나오기가 전까지는 한 템포 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겠죠. 그리고 한일 단조라는 종목이 있는데 한일 단조. 일단 고향과 이제 맞물리면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윤석열 관련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경남 진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서 또 취재 관련주로 엮이고 있다. 동양에 대해서 엮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1선 3,000원에서 한 3,100원대 150원대 사이 되겠습니다만 21선 사이에서 거래가 상당히 집중이 됐던 그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겠죠. 60에선도 올라올 테니까 60에선이 올라오게 되면 이런 자리까지는 올라오게 주겠죠. 따라서 지지 라인들을 확보하면서 반등이 시도되겠지만 사실 또다시 올라온다라면 4,000원대 이상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500원에서 4,000원대 사이 재차 반등이 나오면 매도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수립을 해야 되겠죠. 한세 MK 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최근에 부각이 됐던 가장 부각이 뒤늦게 됐던 종목 중에 하나죠. 한세 MK
신성한 종목들이 주가의 탄력성이 오히려 정치 관련주에서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세 MK 이 종목 역시나 대표가 경기고 서울대 동문이다. 참 뭐 이제 보면 대표자들의 출신 학교까지 계속 점검을 해가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물론 이제 대표이사의 경영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는 있겠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주주 중시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뭐 어떤 또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상당히 중요한 투자 판단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겠는데, 단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유력 대선 주자와 함께 어느 학교를 같이 나왔느냐, 이런 것들로 엮여진다는 것들은 사실 썩 바람직하진 않죠. 뭐 여기 보시다시피 김동영 대표가 경기고 서울대 출신이다. 뭐 한참 이 최감사원장보다는 선배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엮이면서 급등을 했고 단계를 급등을 하면서 경고 종목으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현재 시점에서 곧바로 또 다시 탄력을 받기보다는 재차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이런 종목들은 뭐 만원대 정도에서는 9,500원에서 만원대에서는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쯤 매도를 해주시는 것들도 필요 보이지 않겠느냐. 만원대가 많이 가격대로 저항이 되는 자리였었죠. 따라서 9,490원까지 오르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올라오면 만원대 또 저항이 되겠죠. 여진에 의해서 올라온다면 만원대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저항을 감안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 5일선이 내일 반등, 그러니까 29일날 곧바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면 지지선으로 작용을 왔던 가격대, 이 종목은 상승을 하는 과정 속에서 5일선이 계속해서 지선으로 받쳐져 왔죠. 5일선이. 따라서 이 선이 깨진다라면 새로운 지지 라인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면 7,500원대 11선이 올라오는 자리까지는 조정을 일단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음 종목 PPI라는 종목 있죠. PPI 이 종목도 대표가 서울대 경기고 김진봉 대표죠. 서울대 출신에다가 경기고 뭐 역시 이런 것들 잘 찾아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이유는 오래전만 하더라도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테마가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HTS 또 인터넷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정보의 취득 과정이 순조로워지고 있죠. 따라서 어떤 세력 측면에서 엮으라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자꾸 추출해내게 되는 것이죠. 경영자가 어디 출신이다라는 것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엮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PPI 역시 4,000원대, 5,000원대 했던 주가가 11,000원까지, 이 종목은 앞에서 언급을 했던 이루원에 비해서 비슷하게 출발을 했는데 이루원이 200%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해서 이 종목은 한 100% 정도가 상승하는 탄력성이 좀 둔했던 종목이죠. 파동이 나왔는데 일단 21선 전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겠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소화되고 거래량이 계속 죽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자칫 잘못하면 늘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로도 영풍정밀이 있겠고, 영풍정밀 좀 후발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종친, 해주 채시, 종친, 그 다음에 서울대 동문이다 라는 걸 엮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풍정밀 보죠. 영풍정밀의 경우에 일단 최창규씨 서울대 출신에다가 서울대 동문으로 엮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가 상당히 좀 덜 낮죠. 항상 신선한 종목들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회사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나쁘지는 않은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유보율도 보면은 3,500%나 되고 상당히 펀더멘털이 좋죠. 그리고 또 매출 규모는 많지는 않지만 순이익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순이익률은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도 하죠. 78억짜리 자본금이 78억짜리인데 어쨌든 간에 시세가 아주 크게 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건 다시 한번 뭐 9,500원에서 만원대 지지 라인들을 확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레벨업들이 시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상존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후발주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매매 추이를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단 개인들 위주로 매수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도 상당히 좀 들어올랐기 때문에 엮을 수가 있겠는데 직접적인 연관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만원대 전후에서 지지 라인들 9,500원에서 만원대 라인에서 지지 라인들이 확보가 된다면 단기적인 매매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영화금속인데요. 영화금속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역시 지연이나 지금 혈연, 학연 등을 중심으로 해놓은 거죠. 진해 1공장에서 3공장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 관련주로 엮이게 되는데 용화금속은 가덕도 관련주이기도 하죠. 아무튼 용화금속 같은 경우는 양봉이 하나 크게 솟았다가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2,100원에서 2,300원대 사이 거래량만 꾸준하게 수반이 된다라면 한번쯤 다시 한번 단기적인 측면에서 추징을 나올 수는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느냐. 2,200원에서 2,300원대 2,200원대 이하로 내려간다면 좋지는 않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지지 라인을 확보가 되는 것은 2,200원대 이전 고점들이었죠. 고점들이었기 때문에 이 고점을 깨고 2,100원까지 내려가 버린다면 이때 거래를 했던 물량들에 대한 부담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2,200원대 이상에서는 지지 라인들이 확보가 된다. 2,200원에서 2,300원대 사이 지지 라인들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외로도 사마알미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매매를 했던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도 있는데 모습들이 나쁘지 않죠. 지난번에 그 알미늄 가격 상승에 따라서 슈팅 한번 넘어지기도 했고 이때도 역시나 우리 리딩방에서 매매를 했던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나와주긴 했습니다. 아직 뭐 탄력적이는 못하고 아직 후발주 주변주에 교치고 있습니다만은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좋죠. 따라서 12,300원대에서는 큰 무리는 없는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외로 또 한창산업이 있죠. 한창산업은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가 동기고 서울대 출신이다. 동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창산업 추세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을 해가고 있죠. 이런 종목은 전략을 달리해서 일단은 오늘서는 잠시 주춤거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10일 이동평선 빨간선이 10일 이동평균선이죠. 10일 이평선을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조금 더 홀딩을 해보는 것들도 필요해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세가 유지가 되는 종목들은 조금 다르게 매매 포인트를 가져가서 대형들을 11선의 지지 라인들을 확인을 하고서 11선 지지가 된다라면 지지를 일단 생명선으로 잡고서 대응을 해나가면 되겠다. 11선이 만약에 거래량이 위축이 되면서 11선이 붕괴된다라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고서는 역시 아직까지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해 주신 것들도 필요해 보인다고 하겠죠. 이렇게 대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만 이외에도 뭐 휘닉스 소재라든가 또 사조오양이라든가 일부 관련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등판 시기 언제 등판할 거냐 등판 시기 7월이 되면 상당히 좋겠죠. 6월 말에 29일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7월 중에 나와서 윤 전 총장과 한번 이렇게 지지율 경쟁들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냐. 너무 지연이 되다 보면 1위 체제가 독주 체제가 X파일 윤석열의 X파일에도 불구하고 1위 체제가 독주로 굳어지게 된다면 지지율 측면에서 경쟁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가 너무 벌어지기 전에 한 번쯤 등판 시기를 조절하는 것들도 필요해 보이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시기가 거래 회복이 되겠죠. 거래 회복. 이미 급등한 종목들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회복이 중요한 거고 다음으로는 오래된 종목
이미 시세가 분출이 된 종목보다는 신선한 종목에 포커스를 두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해서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종목들이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최근에도 윤석열 관련해서 계속해서 엮어가면서 시장에서 나오듯이 감사원장 최재형 관련주도 역시나 새로운 종목들이 엮어지는 종목들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과 새롭게 엮어지는 종목의 수급 강도들을 보면서 신선한 종목들로 승부를 한다라면 충분히 앞으로도 수익을 올릴 기회는 제공이 될 것이다. 다만 이미 큰 시대가 분출이 되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주요된 이슈가 형성이 되는 종목들 계속해서 분석들을 해드리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이컴퍼니와 보조를 잘 맞춰가면서 수익들을 계좌를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